안녕하세요. 하이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워치터미널입니다. 네. 우리 대표님하고 요즘 촬영을 자주 하네요. 일단 남자분들은 명확해요. 자동차를 좋아하면 시계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. 이 기계 공학적인 게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로봇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시계 좋아하고 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죠. 맞아요. 네. 둘 관계가 깊죠, 솔직히. 네.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페라리라고 영화 나와 있어요, 지금. 네. 거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, 마세라티, 그러니까 상대 팀이 이제 트랙을 뛸 때, 쟤네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보려고 페라리 있는 사람들이 몰래 그 회중시계로 시간을 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할 때 총을 쏘고 끝날 때 총을 쏘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시계를 재는데, 재밌는 게 거기서도 유니버설 제네브 컴팍스가 나오고, 뭐 이렇게 좀 이런 재밌는 이제 시계들이 나오더라고요. 자동차 회사랑 콜라보해서 만든 시계들도 많이 그렇죠. 나오죠. 네. 파네라의 페라리도 있어. 네, 브라이트닝 벤틀리. 브라이트닝은 오토바이 데우스 마키나랑도 콜라보해서 내놓고, 그렇죠. 그런 거 보면 약간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계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하이시간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흔히 말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랄까요? 그런 분들은 주로 왜 시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? 일단은 시계를 구매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가, 남이 좋아하는가 이걸 좀 많이 따져요. 왜냐면은 남의 시선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롤렉스가 정답이고 좋아하는 시계를 선택하실 때 롤렉스가 제외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저는 말씀하신 남이 인정을 해주냐에 대한 또 재밌는 지표 중 하나가 저는 황금성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시계를 지금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셔서 그럴 때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팔기 그렇죠. 위해서는 당연히 황금성이 높은 시계. 황금성이 높은 시계는 결국 누구나 쉽게 알아보는 시계,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반면에 조금 그러면 이제 유경험자들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시계를 컬렉팅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확고한 어떻게 가치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보시던가요? 첫 시계는 어쨌든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. 뭘 사는 게 좋을까? 그래서 롤렉스나 까르띠에나 오메가 진짜 빅3 브랜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2차적으로 구매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매니악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또 다른 롤렉스, 오메가, 까르띠에를 사시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런 문의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로서 시계를 본다.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시계를 제 대체 자산으로 좀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혹시 좀 투자 자산으로서 시계를 바라볼 수 있겠냐? 바라본다면 어떤 시계가 좋냐? 이런 문의도 있었고 혹시 하이 시간도 약간 시계를 좀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? 많았죠. 코로나 때는 시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조각 투자. 맞아요. 그런 하시는 회사도 생겼었고, 뭐 질문이 가장 많은 건 사실 사서 팔았을 때 얼마나 떨어지냐, 뭐 오르겠냐, 그런 질문, 그 질문 자체가 자산으로 보시는 거잖아요.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, 사실.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니악하신 분들이나 유경험자들은 이제 많은 시계를 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거가 더 좋더라 라는 거를 명백히 좀 인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그쪽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당연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스스로 가이드라인이 안 잡히시다 보니까 일단은 좀 대중적인 것에 좀 경험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.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? 약간 이제 시계라는 게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 거의 비슷하니까 시계가 약간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약간 상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타일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꾸로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이든 말든 상관없는 목적으로 또 시계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차장님께서 좀 고객 상담했을 때 좀 재밌는 좀 스토리 같은 게 있으셨나요? 일단은 좋은데 티 안 나는 시계를 추천해달라는 분도 계세요. 근데 그분은 어쨌든 어떤 기업의 오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랑의 오디세우스를 추천을 드렸어요. 이거는 100명을 만나셔도 아무도 몰라보는 시계다. 근데
구매하고 몇 달 뒤에 다시 오셔서 차장님 너무 좋다고 만족감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고 관심도 없어. 손님 중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. 이제 5712 스틸을 사서 가셔서 상당히 만족하고 가셨는데 모임에 갔는데 다 금통을 차고 온 거예요. 파텍 5980, 5711. 근데 거기서는 또 작아지니까 자리가. 그래서 5980 금통을 또 사신 분도 있고. 네. 그 분이 어느 자리에 있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저는 좀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.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사업이 잘 풀리셔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시계라는 걸 한번 사보겠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였어요. 남들이 다 알아보는 시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시에 많이 알아보는 만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마이너스가 많이 붙는 거예요.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찬다. 뭐.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이 안 알아보는 시계를 사고 싶다고 하셨었어요. 예, 그래서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결국에는 이제 시계 공부를 좀 하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골든헬스를 찾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굉장히 파텍 필립을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 지인들이 누군가는 알아봤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만족하신 분도 계셨었어요. 기술보다는 사실 이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디자인이 바뀌거든요. 네, 이렇게 3인치 모델은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고, 근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쵸, 예. 꽉 찬 게 좋으신 분들.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크로노 기능이 들어가서 시계 빈 부분이 없이 여백이 없이 꽉 차 보이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. 그러면 아까 그 기계 질문하셔서 이 스켈레톤 시계에 대한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? 스켈레톤은 많으시죠. 네. 좀 음흉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이 사람의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. 네. 그리고 이 기계가 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다이얼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쵸, 네. 근데 또 딱 봤을 때 이 안에 부품들이 보이는 그게 또 묘하거든요. 그쵸. 뭐 흔히들 시계멍이라고 하는데 카페 같은 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또 보고 있으면 또 재밌어요. 맞아요.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이 엮여서 맞아요. 막 움직이고 그런 게. 고객님들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차장님께서 시계를 왜 좋아하시는지요? 혹시 어떻게 시계를 좋아하게 되셨고 왜 시계가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는 좀. 저는 아버지가 이제 남대문에서 귀금속 장사를 하셨었거든요. 근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것도 잘 몰랐는데 차고 다니라고 시계를 그냥 갖다 줬어요. 막 미키마우스 그려져 있는 그런 뭐 싸구려 시계들. 손목에 딱 찼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초등학교 때 시계 저 어릴 때는 뭐 차는 사람 거의 없었으니까. 근데 뭔가 남들과는 다른 뭔가 생긴 거니까.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고. 네. 네, 꼭 비싼 게 아니어도. 네.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잡지가 이제 명동에 가면 일본 잡지, 뭐 맨즈는 논노나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옷이나 시계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. 시계가 생기면서 관심이 생겼어요, 저는. 예. 지금은 왜 시계가 좋으세요? 지금요? 시계가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 때 또 다른 뭔가가 나한테 쇼크를 주고 처음 보는 브랜드도 사실 많아요. 지금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거지 시계를 본 적은 없거든요. 네, 뭐 폴준이라든지 뭐 MB&F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시계가 어쨌든 뭐 오토매틱 시계 기준으로 내가 움직여야지만 시계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뭐 또 하나의 심장이 있는 느낌. 네, 그런. 저도 이제 아버님께서 결혼 선물로 받으셨던 이제 롤렉스 썸마리너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고 아버지나 뭐 저 스스로도 그랬지만 이제 자동차 쪽을 관심이 많으셨다. 아까 차장님께서 자동차 좋아하면 시계 안 좋아할 수 없다. 차를 좋아했고 또 어머니가 옷을 좋아하셨던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아들로서는 시계는 저는 일부러 피했었죠. 시계까지 좋아하면 나는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. 그죠, 파산하죠. 근데 저도 결국에는 이제 시계라는 걸 업으로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왜 아직도 이렇게 시계가 좋나 보면 요새 만사가 다 너무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간편 결제, 막 당일 배송, 콘텐츠도 막 수시로 올라오고 이제 쇼츠로. 네, 이제 또 쇼츠, 이제 유튜브도 안 돼서 쇼츠나 릴스만 보는 이런 세상에서 시계라는 건 좀 뭔가 좀 천천히 가는. 그러니까 어떤 시계를 내가 좋아하게 되는 그 과정도 천천히고 사고 싶은 시계를 찾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. 실제로 눈앞에 두고 나서도 내가 이거를 사는 게 진짜 맞는지, 내가 지금 저기에 이제 몇 천만 원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신중하고 신중하면서 오는 그 천천히 가는 프로세스.
저는 스마트워치도 안 차고 사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요.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저는 저 스마트폰과 랩탑만으로도 저한테는 이제 충분하다. 손목에까지 제가 스크린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도 있고, 아까 저기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님이 주셨던 그 미키마우스 시계 같은 거,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니잖아요. 차장님은 절대로 이제 못 내놓으시잖아요. 저도 오늘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, 요게 제가 요번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자친구가 선물을 주고 가쁜 여자친구 자랑을 하게 됐는데,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텐데 그 MK40이라고 부르는 스피드마스터예요. 이 시계가 유일하게 특이한 게 있다면, 제가 미국의 호딩키를 굉장히 많이 이제 구독을 하고 컨텐츠도 많이 보고, 거기 그 벤 크라이머 창업자 사장님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하는데, 그 사람이 이 시계를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그때부터 시계의 사랑에 빠져서 결국 지금 호딩키가 됐다. 워치터미널도 호딩키처럼 잘 되라라는 의미로 써줬거든요. 전 이건 죽었다 깨도 못 팔죠. 네, 이거는 망가져도 차고 있어야 되고, 아마 이제 제 관짝에 같이 들어가야 될 시계.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. 내가 작년에 이렇게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손목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시계에 되게 좀 큰 매력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. 구독자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왜 시계를 좋아하시고 왜 시계에 관심이 가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유해서 성실히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.